디아코니아 센터가 제5차 기독교 중독 예방과 치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중독 치유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지 잠시 후 전합니다. 전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아프리카 최빈국의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말라위에서 양궁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는 박영숙 감독 테마 인터뷰에서 소개합니다. 루터대학교가 최연소 여성 총장을 선임하고 지난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루터대학교의 발전 계획과 향후 비전을 김효옥 총장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암이 사라졌다고 암 완치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92세의 노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암을 사라지게 만든 과학적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것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 같은 믿음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 중 하나가 도박과 알코올, 인터넷 등 심각한 중독 문제인데요. 점점 심각해지는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수억 원대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박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인구로 따졌을 때 207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 유병자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5번째 기독교 중독 예방과 치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런 사회 가정이 파괴되고 가는 심각성을 보고 우리 기독교가 이를 좀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 사람들인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벌써 5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의 치유와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A패밀리 심리상담연구소 안미옥 대표는 도박 중독자 중 약 25%가 크리스천이라며 중독 치유의 핵심은 기독교이며 교회가 색안경을 끼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회복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 대표는 도박 중독자들에 대한 지나친 물질적 지원은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중독자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라고 하는 걸 뛰어넘는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교회 문을 여는 작업, 그게 이제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선교적 과제가 되고 있는 중독 문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포럼뿐 아니라 캠페인과 기관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중독 예방과 치유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깊어지면서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찾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주 열린 기독교 홈스쿨 엑스포에는 홈스쿨링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성남의 한 교회에서 개최된 홈스쿨 엑스포 현장. 각 부스 앞에는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아이들이 다양한 홈스쿨링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했지만 막상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보니 이곳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선배들의 조언을 얻고자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습니다. 엑스포라 그러면 그래도 망라한 그런 정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다루는 과정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확신을 얻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7번째로 열린 한국기독교 홈스쿨 엑스포는 기존 홈스쿨 가정과 관심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선택 강의와 사례 전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습니다. 엑스포가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 홈스쿨링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품 교육과 사회성 부재 등 기존 홈스쿨이 지니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밑에 베이스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다른 인성이나 지성적인 면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을 성경적 홈스쿨링 혹은 기독교 홈스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집단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도 만나고 또 나이가 많은 또 선배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성이 더 잘 건강하게 키워지는 것을. 엑스포 주최 측은 매년 참가단체와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 엑스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공공연한 요즘, 기독교 홈스쿨이 새로운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CNR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사건 이후 파리 시민들은 일상의 평온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러 사건이 있었던 레스토랑에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길을 걷지만 이들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곁에 있는 누군가가 테러를 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Parisians are doing their best to move forward and return to their normal routines. But the mood in many offices is just not the same. We have the TV channels everywhere and we are looking and looking and looking, just staring at the TV. The people of Paris are trying to move forward, but now that they know the attackers were born and raised in France and Belgium, many around the country wonder, is it safe moving forward? They are here and maybe this guy or this guy, we don't know. I'm afraid because now it's real. French Christians are heading to the memorials to help comfort those grieving, as well as French-speaking chaplains from the Billy Graham Rapid Response Team. Our goal is really to just bring hope in time of crisis. The 3 national days of mourning have come to an end, but the people of Paris are hardly done healing. The Billy Graham Rapid Response Team has deployed 8 chaplains to the city to spread God's love and minister to the people during this difficult time. Just standing with people, just listening to them, praying with them if the opportunity is there, but also standing with the local church and encouraging the local church to respond. Au service de l'Église. The chaplains will be here for at least 2 weeks praying with people and helping churches plan vigils like this one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during these challenging times. People are responding to this Pray for Paris initiative. And so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encourage the church to take advantage of that and to create maybe prayer vigils, to maybe come and pray at the sites of the different shootings, and we will stand alongside and ready to minister to people alongside the church. Wearing these shirts, I invite people to say, okay, we can pray together. It's simple. The team asks for prayer that God will lead them to people with open hearts and that they will find spirit-led opportunities to minister to people ready and willing to hear the message of hope Jesus offers them. Reporting from Paris, Abigail Robertson,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난민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5년 전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IT, 현재까지도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IT공화국 김용재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10년 대지진으로 인해 IT공화국에서는 난민이 대거 발생했고 그 난민이 인근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건너가면서 두 나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로의 IT 사람들의 이주는 역사가 꽤 오래됩니다. 네. 양국의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찾는 IT 사람들의 이주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 수십 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국가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탕수수 농장이나 바나나 농장에 필요한 저렴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들이 합법 혹은
비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국경을 넘었는데 네. 2010년 IT 대지진으로 인해 셀 수도 없는 숫자의 난민이 또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향하여 현재는 비공식적인 통계로 대략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이들로 인한 직접 간접의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급기야는 강제 추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도미니카 공화국 대법원에서 2013년에 IT계 도미니카 공화국 내 출생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판결 내리고 예. 불법 이주자들의 강제 추방이 시작되자 커다란 국제적 이슈로까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IT나 도미니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IT 정부에서는 부당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유엔이나 미주 인권 재판소에까지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은 IT 불법 이주민으로 인해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미주 인권 재판소 탈퇴를 불사하며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도미니카 공화국 내의 IT 사람들의 한 감정도 악화 일로에 있어서 심지어는 어떤 형태든 불법을 행한 IT 사람들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마구 구타하는 등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난민 문제는 단순한 법안 몇 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더 많은 난민 발생을 막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 같아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IT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IT 건국 200여 년의 역사에 걸쳐 독재와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위정자들로 인해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는 가난한 나라, 부패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 부흥을 이루는 것만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 발표까지 있었지만 여러 정당들과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전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속히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함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나라나 부패 정권이 득세하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것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5년 전의 대지진의 고통이 아직도 여전한 IT가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인들 중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80년대 초반에 김진호, 서양순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양궁을 이끌었던 박영수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은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양궁 전도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라위 그물리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수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박영수 감독,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1983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6관왕,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우승.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양궁계가 벌벌 떨었던 대한민국 양궁 트로이카. 김진호, 박영숙, 서향순. 이 중 박영숙 씨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양궁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 다시 한번 희망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영숙입니다. 말라위가 사실 참 최빈국이에요. GNP로 따지면은 한 300불 정도 돼서 상당히 어려운 나라인데, 특히 말라위의 구물리라라는 마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양궁 장비는 우리나라의 또 활 후원업체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요. 많은 또 후원자분들께서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표적판, 활을 쏠 수 있는 표적판은 없어서 아이들이 담배나무 줄기를 전부 다 잘라서 아이들이 직접 다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태리 팀을 맡고 있으면서 하는데 이제 높은 연봉 받으면서 그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좀 저개발국에 가서 양궁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라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러시길래, 그때 석동훈 감독님이랑 저랑 같이 이태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말라위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꿈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그 삶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박영숙 감독. 표적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고요함 속에 있는 힘껏 희망을 쏘아올리는 말라위 그물리라 양궁 선수들. 2014년부터 이들과 항상 함께하는 건 그들의 가족이 아닌 박영숙 감독이었습니다. 참 가고 싶었던 곳인데 수술을 하면서 이거 내가 못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몸이 계속 안 좋고 설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하루에 20-30번씩 막 하고 그러니까 밤에도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저는 수술하고 나서 잘 몰랐는데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수상태 비슷하게 있는데 혼자서 막 가게 해달라고 막 울었다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하면은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예. 아이들이 처음에는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참 고생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왜 이 활을 쏴야 되는지 아이들이 모르고 불평하는 아이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왜 활을 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득하는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일단 시합을 출전을 하니까 세계로 나가보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구물리라는 마을은 전기도 없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문화가 틀리고 우리도 뭔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이들이 꿈이 생긴 거죠. 우리 양궁하는 아이들만이라도 걔들이 모델이 돼서 진짜 훌륭하게 이제 성장해서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그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을 보면 심장 맨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움이 늘 있었던 박영숙 감독. 대장의 대부분을 잘라내야 했던 큰 수술 중에서도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사명. 그것은 단지 물질적 지원이나 한 번의 도움이 아닌 그들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립의 선물이었습니다. 마크 같은 경우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참 집도 너무 허술한데 거기도 6, 7, 8월이면 상당히 좀 춥거든요. 근데 그냥 이 맨바닥에서 그냥 자는데 밤에 저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껴요. 아이들 얼마나 추울까, 배는 얼마나 고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낮에 충전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전기 도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뭐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거기서 그 껌껌한 데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이 땅에 하나님, 진짜 축복하여 달라고. 아이들이 배고프고 참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고통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아픔이 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박영숙 감독. 그녀의 헌신으로 인해 말라위 구물리라의 양궁 용사들은 오늘도 세계 무대를 겨누며 꿈의 활시위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학들이 거듭나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중 루터대학교는 최연소 여성 총장을 선임함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신 김영옥 총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총장 취임식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루터대학교 총장 취임은 좀 외부에서 볼 때 파격적이었다. 이런 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40대의 평신도라서 그런 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루터대학교에 제가 6대 총장인데요. 여태까지는 계속 교단의 목사님들이 총장을 해오셨습니다. 아마 제가 좀 나이가 어린데 여성이고 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총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세간의 평가가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총장 제의를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떠나서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 네,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행정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대학에 와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소명을 맡겨주신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마지막에 결국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총장 취임하면서 더욱 어깨가 무거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평가 성적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 올해 8월에 이제 교육부 평가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 8월까지는 이제 2등급을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에 대한 그 평소의 지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루터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희가 간접 선교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언어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상담학과, 신학과 등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학과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으로써 저희 학교에 나아갈 발전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기독교 대학의 목적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학으로 저희가 우뚝 서야 하는 것이 하나의 소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총장 취임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전문성을 갖춘 그 교수의 기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사실 제가 저희 학교에 와서 보니까 이제 대학과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분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학의 경영은 또 전문적으로 그 경영을 잘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의 어떤 목사님들의 또 영역은 또 목사님들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한 것은 이런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처장급 인사들을 다 전문인으로 선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교수님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처장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꺼려 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찾아뵙고 2시간, 3시간 말씀 나누고 설득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전문성 있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뭐 총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교 총장들의 바람, 좋은 학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 총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대학이 결국은 이제 학생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공이 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직원들이 봉사하는 대학이 결국은 좋은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를 길러내는 루터대학교, 남다른 자부심과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저도 루터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뭐 저희 이제 교단 내에서는 학교 이름을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발이 됐던 분이시고 또 종교개혁의 취지 자체가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개혁해서 바꾸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교단 스스로가 이제 좀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 스스로가 좀 노력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목사님들을 양성하고 그런 좋은 평신도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소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단별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루터대학교에서는 특별히 이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또 마지막으로 임기 동안의 포부도 한번 밝혀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00주년을 맞이해서 학교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학교의 어떤 소명인 좋은 그 신학교 학생들을 길러내고 또한 그분들이 이제 뭐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좋은 평신도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또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500주년의 아마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마 저희가 또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지역사회 경계를 허물어서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연해서 임기 동안의 포부도 좀 밝혀주시죠. 임기 동안에 저희 가장 중요한 이제 단기적 목표는 저희가 이제 2등급을 받은 대학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6년 8월에 결국 2등급을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대학의 위상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대학의 사명과 목표는 좋은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작지만 아름답고 강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목표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총장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결국은 학생에게 봉사하는 이제 교직원이 되고 결국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학교가 되고 그런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선 이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감당치 못할 일꾼이 되는데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루터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총장님이 또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19대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밀린 숙제가 아직 많은데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부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요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